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 ODA 사업이죠. 국제 공적 원조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이 ODA 사업에 대한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저의 창업사령관 유튜브에서 ODA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한 2편 정도 제가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산업부,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ODA 사업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부의 ODA 사업, ODA 사업이 방금 공고문 보여드린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처에서 ODA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업부 ODA 사업에 대한 해설, 어떤 식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한 2년 전부터 사업들이 기획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기획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메이드가 돼서 이렇게 사업이 공고가 뜨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 해설을 2024년 예산이 증액된 사업 속에 산업부 ODA 사업 사례 해설이라는 영상 그 제목으로 제가 ODA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024년에 그 R&D 과제 대폭 예상 삭감 소식에 이어서 ODA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2024년도 ODA 사업들이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관련 사업들 공고가 속속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ODA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가 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ODA 사업은 외교부 예산이 메인입니다. 외교부에서 전담기관은 코이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분당에 있죠. 판교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코이카에서 주로 국제 원조 협력,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많이 하죠. 자, 근데 어떤 중소벤처기업부나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부에서도 어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기술 이런 걸 전파하고 뭐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어떤 원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고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2년 전부터 사업이 보통 기획이 됩니다. 아니면은 사업이 즉시 메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데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이 원조 협력 사업을 빨리 진행하라.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급하게 사업이 빠른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탄다는 거죠. 패스트 트랙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 하여간 이번에는 어떤 사업들이 메이드가 되어서 기획이 되어서 공고가 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프로젝트네요. 콜롬비아의 청년 창업사원학교 설립 및 운영이 돼 있네요. 아마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현재 청년 창업사원학교 같은 경우는 민간 주도형으로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YN 아처, 이런 어떤 운영사들, 엑셀러레이터들이 아마 이 사업에 기획에 참여했을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자, 누가 선정됐는지 한번 나중에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청년 창업사관학교 설립.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교육시켜주고 이런 사업이겠죠. 예산이 65억 사업으로 만들어졌네요. 65억. 그 중에서 2024년엔 1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 이건 또 같은 콜롬비아네요. 콜롬비아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테크노파크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이네요. 총 사업비는 91억이고 올해 예산은 14억으로 변성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있네요. 110억으로 메이드가 됐네요. 그래서
8억 6천 규모로 올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이 자격 요건을 보시면 자,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즉 해외 사업을 좀 해봤어야 되겠죠, 기업이. 그리고 그런 기업과 기관입니다. 자, 컨소시엄으로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 컨소시엄을 통해서 어떤 협력을 낸다든지 한 기관이 부족한 한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한 기관이 메꾼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되겠네요. 자, 중요한 거는 기업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 자, 초기 창업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 분야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IT 기술이 뭐 접목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스타트업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인도네시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요즘 핫한 테마죠. 충전 인프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여기 플랫폼 구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겠죠. 예. 예, 신청 요건은 그런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된다. 현지 네트워크가 중요하겠죠. 이 ODA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국가에 뭘 하겠다고 하면 평가위원들이 잘 믿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별도 전담기관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거는 뭐 사업 신청할 때 팀을 하나 개설을 하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청 절차와 평가 방법인데요. 1월 22일까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자, 이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 공고란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이 사업 3개에 대해서 일종의 공모 안내서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산업부 ODA 사업 해설할 때 수원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원국이 뭐냐면 그 국가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요청을 하는 국가를 수원국이랍니다. 자, 아까 그 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은 인도네시아에서 하게 돼 있죠. 자,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어떤 프로젝트 컨셉 페이퍼 PCP라고 부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제안이 와야 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 우리는 이런 전기버스의 충전 인프라가 필요하니 이런 것들을 공적 원조 사업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PCP가 날아와야 되거든요. 즉, 이 사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쪽의 어떤 정부 쪽에도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대사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면은, 좀 연결고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그 수원국에서 PCP라는 자료가 우리나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자, 벌써 PCP가 날라온 연도가 2023년 제뉴얼이니까 1월이죠. 1월 달에 벌써 이런 어떤 제안서가 날라왔다는 거죠. 즉, 지금 공고 뜯는 것은 아주 한 2년에 걸쳐서 기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걸 이걸 보낸 곳도 인도네시아의 Ministry of Transportation이니까 어떤 교통부 뭐 이런 쪽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국토교통부 아무래도 전기 버스 관련된 아이템이다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가 이렇게 Ministry of Transportation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자카르타에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이런 PCP가 수원구에서 날라와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메이드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공수가 드는 일이죠. 상대방 인도네시아 국가도 방문해서 사전에 어떤 게 필요한지 수요도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공모 제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홈페이지에 같이 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사항, 인도네시아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공고사항이라서 사업계획서 관련된 내용, 사업 내용, 사업의 범위, 일종의 과업의 범위죠. 예. 어떤 일들을 해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수원국에서 날아온 PCP를 분석해서 중기부에서 이런 어떤 사업 공고를 냈을 때는
이런 수원국이 이런 것들을 원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건소시엄 기업들을 모집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사업 내용이고 사업 기간은 총 4년에 걸쳐서 돼 있네요. 그래서 한 개 회사만 선정합니다.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치네요. 네, 그래서 사업의 범위는 이런 뭐 워킹 그룹이라든지 마스터 플랜 수립, 초청 연수, 충전소 인프라 및 인프라 구축하는 일들이 뭐 물론 실시 설계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네요. 하루에 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 합니다. 시범 운영은 4년차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요. 친환경 정류장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및 시범 운영이네요. 친환경 정류장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된 어떤 스마트 시티 아이템이죠. 그런 스타트업들은 이런 컨소시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네요. 하나의 사례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 기획에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신청 요건 자격으로 여러 가지 뭐 정부 지원 사업에 뭐 제재 사항들이 제재 요건들이 다 비슷하게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정 평가도 받습니다. 평가 배점도 다 나와 있고요.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일정이 지금 1월 22일까지 접수 마감이네요. 그래서 이미 이거 해서는 좀 늦었죠. 지금 이미 기획을 사전에 다 했던 그룹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중기부에서도 이런 어떤 스타트업들이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ODA 사업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